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탐구 목동에서 장원고 1 국어 담당하고 있는 이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기침이 좀 나가지고 지금 마스크를 쓰고 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일단 저는 현재 목동에서 장원고 1학년 2학년 국어 내신 담당하고 있고, 일단 연세대 철학과라는 과를 잘못 가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대학원 국어교육대학원 석사 졸업하고 나서 지금 수업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일단 요즘 윈터다 뭐다 수업하면서 학생들 보니까 이제 막 교복 맞추러 가고 하던데, 그냥 교복 갈아입는다고 그냥 고등학생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일단 고등국어가 다른데, 학생들이 일단 3월 모의고사든 아니면 시험 같은 거 보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렵다예요. 어떤 시험이든. 근데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 숨은 전제는 낯설다라는 거거든요. 중학교랑 고등학교 국어랑 완전히 추구하거나 물어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흔히들 요즘 많이 말하는 요즘 학생들 문해력이 떨어진다 또는 독해력이 떨어진다는 것들이 그 말인데, 실제로 장원고에서 이제 어휘의 뜻을 몰라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많은 게 뭐냐면, 이제 교과서 바뀌기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랑 그 전에 해가지고 도회적이다 그런 단어를 몰라가지고 이제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도시적 그런 의미인데, 그만큼 고등국어에서는 좀 독해력이나 문해력을 좀 많이 요구합니다. 낯설기도 하고. 자, 그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다른지. 일단 첫 번째로는 내신 국어가 기본적으로는 시간은 50분이고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장원고 같은 경우에는 한 30문제 정도, 30문제를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물론 요 안에 객관식이랑 서답형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답형 비중이 매번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 30점 정도, 35점, 굉장히 좀 높죠. 그리고 일단 크게 보자면 공통국어 1이랑 2가 나누는데, 공통국어 1은 이제 1학기 때, 공통국어 2는 2학기 때 하는 건데, 좀 이따 교과서를 보여드리겠지만 굳이 나눠보면 영역을 이제 화작이랑 독서 매체, 그 다음 문법이랑 문학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문법이랑 문학입니다. 근데 문법이 일단 교과서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4번의 시험에서 배우는 내용은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첫 번째 시험에서는 의문변동, 두 번째 기말고사에서는 문법 요소, 그 다음에 2학기 넘어가면은 나란 말싸미 쌀라쌀라 하는 중세국어랑 오히려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한글 맞춤법,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4개를 배우고요. 그 다음 문학이 중요한 이유가, 문학에서는 시문학 한다면 현대시랑 고전시, 근데 애들은 고전시를 더 어려워하죠. 읽을 줄 모르니까. 그 다음에는 현대소설, 고전소설, 그리고 극수필 같은 것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법이랑 문학만 어느 정도 돼도 충분히 점수를 확보 가능하다라는 점,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단순 암기가로만으로는 부족한 게, 중학교 때야 이거 했니 맞췄니 599 잘했어 그 정도 문제인데, 이게 단순히 고등학교 가면은 모의고사만 보더라도 학생들이 모르는 작품이 나오고, 그리고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보기나 외적 증거 같은 것들로 충분히 좀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할 테지만 좀 스스로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앞으로 계속 쌓아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능이라 해가지고 당장 먼 미래긴 한데, 결국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제 생각에는 모든 텍스트에 적용되는 결국 개념이나 독해력을 좀 기르는 게 특히나 좀 장원고에서는 중요한 싸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강좌 소개부터 해가지고 이제 요게 중요하겠죠. 출제 경향. 그 다음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요 순서로 좀 진행을 할 텐데, 경험, 재미, 원리, 끈기라 해가지고 제가 좀 수업 때 가지고 갈 중요할 가치입니다. 경험은 물론 모든 게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주어진 시간 내에 조금이라도 좀 점수를 낼 수 있는, 이제 제가 자원고를 좀 하다 보니 요거는 쌤들이 좀 중요하겠다, 아니면 요거는 조금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 안 나온다고 해서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두 번째는 재미라는 게 좀 어이가 없죠. 공부 뭐가 재밌습니까? 사실은. 재밌어서 하는 애들이 극히 드물 테지만, 그래도 조금은 재미를 추구하는 게, 제가 추구한다고 하기보다는 어쩌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오늘도 이제 수업하는데 자꾸 웃습니다, 애들이. 말하다 보면 제가. 왜냐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국어 가르친다는 사람이 표준어 구사가 안 됩니다. 아직까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안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단점이 아니라 그렇다고 아직까지 다행인 건 저 사람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컴플레인은 없었고 그냥 조금 강조할 때 포인트 아니면 애들이랑 조금 농담할 때 그렇게 좀 재미있는 요소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너무 어렵습니다. 표준어. 예. 시도도 안 해봤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 원리입니다. 원리. 뒤에 말씀드리는데 결국 이제 고등국어애든 아니면 중학교도 마찬가지인데 국어에 숨겨진 원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뭐 시문학의 원리, 소설의 원리 요 정도만 잡아도 충분히 내신에서 스스로 좀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지문을 일관된 분석 틀이란 어떤 거 말하냐면 요 원리 말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 경험상 학생들이 이제 1학기 중간 끝나고 2학기 점점 좀 쌓아가다 보면은 학생들이 저한테 스스로 요 원리 적용되는 거 맞습니까? 할 수 있도록 좀 체화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에 끈기는 학생들한테 먼저 요구하기보다는 제가 먼저 좀 갖춰야 되는 건데 일단 매주 테스트를 보고 제 시험 보고 하는 게 일단 제가 끈기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뭐 암기다 뭐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문법 암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전에 최대한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하고 그 다음에 암기 또는 빈칸이나 백지 테스트를 계속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장원고 1학년이 토요일 6시인데 6시부터 9시까지가 기본 정규고 제가 잡아놓은 게 일단은 9시부터 10시까지는 기본 클리닉입니다. 근데 애들 보고 혹시나 좀 필요하다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저랑 주중에 좀 만나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 좀 끈기를 가지고 요 4가지 가치를 좀 추구를 하려고 하고요. 일단 교과서인데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요 왼쪽이 이제 1학기 때 배우는 공통국어 1, 이제 오른쪽이 공통국어 2, 2학기 때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작년에 교과서가 바뀌다 보니 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는 요 1단원에 보면은 서정갈래, 심화라는 거고 서사갈래, 소설, 극, 그리고 교술, 수필이라고 하는 건데 작년에 1학기에 중간고사에 요거 다 들어갔어요. 요거 다 들어가고 중요한 게 이제 2-1의 의문 변동. 요게 중요하게 딱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저도 예상을 못한 게 한 요 정도 나가겠지. 서정이랑 서사. 했는데 이걸 다 나가버리고 이제 1학기 기말고사에 어떻게 나왔냐면 어디 있냐면 여기 5-1 요게 이제 문법 요소라 해가지고 문법이거든요. 그거는 나갈 줄 알았는데 문학 나갈 게 없어서 뭘 나가려나 하다 보니 외부 지문을 선생님들이 현대시를 9작품을 그냥 외부 지문을 위인물로 던져버려가 물론 설명해 주시죠. 근데 뭔가 좀 부족을 하니 뭐 제 필기다 뭐다 해가지고 부랴부랴 좀 정리를 했었는데 그만큼 일단 외부 지문이 미리 말씀을 드리면 범주가 좀 큽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외부 지문이. 자, 그리고 이제 공통국어 2는 뭐 추후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그렇게 1학기 진도가 나갔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특징이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데 시험 범위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시험 범위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교과서 단원과 학습활동까지라고 되어 있는 게 일단 당연히 교과서 뭐 1-1에 뭐 작품 한 2개 있겠죠. 근데 그 뒤에 교과서 보면 학습활동에도 짜잘하게 작품이 있긴 해요. 그런 것까지 일단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써놓기로는 출제 가능성인데 그냥 출제가 됩니다. 무조건 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 전이든 해가지고 또 어떨 때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재작년에는 현대 소설이 5개 정도 물론 전문이 아니라 일부 잘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유인물로 나왔었고 일단 외부 지문이 들어가고 그다음 이것도 중요한 게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좀 이제 문법 추가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제 올해부터 한글 맞춤법이라는 부분에서 교과서에는 전체 57항 중에 한 10개 남짓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일인지 요번에 57항 중에 40항이 40개가 들어가더라고요. 40개가 조항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추가로 나가는 유인물들이 문법까지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에는
교과서에 없는 단어나 품사 그런 범위 같은 것들도 문법으로 추가가 됐었습니다. 위물로. 상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 문제 유형이라는 게 고등국어와 연결이 좀 되는데, 물론 암기에서 풀 수 있는 내신형도 나오긴 합니다. 배점이 낮죠. 근데 이제 외적 준거라던가 보기 박스, 또 자군고 쌤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글을 많이 실어요. 글을. 읽을 거리를. 그러면 학생들이 아무리 내가 배웠던 거라도 딱 시험지 받았을 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감이, 벽이 생겨버리니까 거기서 또 아는 문제를 틀리는 경우도 있고, 그만큼 글도 많고 보기 박스도 많아요. 이제 뭐 논문 같은 거 나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추론이라던가 어떤 응용하는 세부적인 암기까지도 당연히 조금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훈고의 꽃은 서다평이다. 물론 다른 학교 다 서다평이 있겠지만 뒤에 시험지를 보여드릴 텐데, 세부 조건이 다른 학교는 한 2개 정도? 세부 조건이. 근데 장훈고는 한 5개, 6개? 물론 부분 점수를 주죠. 그렇기에 100점이 거의 안 나오고, 작년 기준으로 1학기 1등급 컷이 73사였고 2학기 바로 직전에 1컷이 제가 학생에서 듣기로 76인가? 뭐 그랬습니다. 이제 1컷이 평균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80 한 중반 받았다길래 이거 좀 위험한가 했더니 그 정도로 떨어질 줄은 몰랐는데, 아무래도 요 서다평 때문에 좀 많이 까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만큼 좀 시간 관리하고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돼요. 미리 대비를. 자, 여기 좀 봐주시면 작년 시험지 가지고 왔는데 학생들이 교과를 할까요? 지금 보기에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유구한 역사, 아무튼 장훈고 교과를 뚝 주고 문법을 주는데 이게 다 세부 조건이에요. 뭐 지금이라도 읽어보면 표준 발음법, 문장 형식으로 해야 됩니다. 문장 형식이라면 맞춤표 찍도록. 예시는 제외하세요. 위에 거 빼고 하세요. 그리고 뭐라 돼 있냐면 음운 변동의 명칭을 모두 서술하시오. 순서 고려해야겠죠. 이런 게 서다평으로 또 문법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16번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교과서에는 없는 개념인데, 물론 최소 대립상이라는 건 나오는데 양적 대등, 질적 대등은 저도 찾아보니까 이제 학교 쌤들 이제 인용 볼 때 그 교과서 같은 데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요런 문법 개념도 추가된다는 점. 물론 보기는 좀 쉽죠. 그 다음에 요거는 계속 좀 이어지는 유형이 뭐냐면, 학교 쌤들이 좋아하시는 게, 예를 들어 이제 니은 첨가라는 개념인데 교과서에는 그냥 니은 첨가 해가지고만 설명되어 있죠. 근데 쌤들이 뭐 어떻게 하냐면 니은 첨가라는 개념을 이렇게 풀어놔요. 똑같은 개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순히 개념도 알고 그 개념에 대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 개념도 알아야 하고, 이런 추가적인 설명까지도 좀 덧붙여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나, 대비를 하려면. 일단 요게 문법이나 서다평 관련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 조금 자랑 아닌 자랑, 짜릿했던 게 뭐냐면, 요번에 일단 문법입니다. 중세국어. 그리고 요게 같은 지물이거든요. 같이 이어져 나와 있었어요, 위에. 요게 서경배국이라는 고전시가인데, 이 고전시가와 이 중세국어를 좀 엮더라고요. 니은다 해가지고 의문형 종결음이 하는 건데, 그리고 심지어 이제 좀 저는 학교생들이 너무하다 생각하는 게, 요걸 1번으로 박 배치해버리니까 애들이 거기서부터 맛이 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결국 요번에 새로 나온 유형이긴 한데, 고전시가랑 같이 배우는 이 중세국어, 이렇게 엮기도 한다는 점. 꼭 문법은 문법만 엮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요것도 문법인데 보기가 너무 많습니다. 기억부터 해가지고 치까지 해서. 근데 요런 거 전부 다 스스로 그 시간 내에 분석을 해야 돼요. 보기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 또 가령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요거는 그냥 1번부터 해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기억부터 치까지 주고 1번 기억 디귿 리을, 2번 니은 리을 미음. 근데 그런 유형이 하나라도 모르면 다 틀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하죠? 지금 봐도. 저도 시험지 받고 흡 했는데. 자, 그 다음에는 요것도 작년부터 조금 쌤들이 시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소설로였거든요. 소설로. 근데 요번에 보니까
윗글과 보기 비교, 가와 보기 비교인데 윗글이랑 가랑 전부 다 소설입니다. 근데 소설이랑 뭘 엮었냐면 외부 지문 시를 엮어요. 이렇게. 이런 유형도 좀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강조하는 게 학생들이 스스로 좀 분석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거, 원리에 따라서. 요거는 쌤들이 안 나눠준 외부 지문이었거든요. 묘비명이랑 그대의 솔수패서라는 거. 그리고 요게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마지막 시험지는 뭐냐면 교과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일단 물론 이제 화법과 작문 해가지고 기본 개념은 배우는데 그 개념으로 풀 수 있는 거긴 해요. 근데 이게 무슨 지문이냐면 쌤들이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어떻게 타이핑 쳐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쌤 어차피 이 지문 안 나온대요. 새롭게 나온대요. 그래도 기본 개념으로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지문, 낯선 지문을 보고 좀 당황하지는 않아야 되니까 좀 학습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들어야 할까를 보시면,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원리에 따라서 일관되게, 제가 필기 내주는 필기본에도 일관되게 분석이 되어 있는데, 일관된 분석과 개념어를 확립하라는 거는 결국 작품을 쌓아가다 보면 당연히 되는 거고, 중요한 게 요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시문학의 원리라고 하여 제가 계속 추구하는 건데, 현대시든 고전시든 교과작품이든 모의고사 작품이든 다 적용 가능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많이 들어갔을 법한 시적 화자. 근데 내신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시적 화자가 표면상에 들어있느냐 아니면 숨어있느냐 그런 거, 그 정도. O는 오브젝트를 해가지고 결국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그리고 X는 이제 시츄에이션인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결국 문학의 출발은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입니다. 불만족. 쉽게 말해서 많이 아실 법한 이 김소월의 진달래꽃 같은 거 보면 꽃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꽃 얘기. 결국 김소월이 그런 시를 굳이 쓴 이유는 임과 이별했다라는 그런 이별이라는 불만족 때문에 그런 시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불만족이라는 게 시든 소설이든 다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주문하는 게 얘들아 혹시나 모르는 거 나오면 가만히 한번 봐봐라. 얘는 뭐가 불만족일지. 그 시에 다 숨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실마리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정서태도 리액션이라고 하는 거. 근데 요 네 가지만 알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 분석 잘했다. 근데 우리가 내용 분석하려고 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 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까지 알아야 되냐면 요 how라고 하는 h까지. 쉽게 말해서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거죠. 그게 여기다 정리가 되어 있네요. 즉 표현상의 특징 같은 것들 아니면 정서 반응들 모의고사나 내신에서 다 나오는 것들인데 중요한 게 여기서 예를 들어 공감각적 심사기라는 게 뭔지 암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이 공감각적 심사를 물어보면 학생들이 스스로 거기서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요렇게 쓰인 게 공감각이구나. 아니면 풍류 또는 한탄. 학생들이 모르지 않아요. 한탄이라는 거. 어렴풋이라도 알거든요. 근데 이런 한탄이란 정서를 실제로 시에서 스스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소설의 원리인데 우리 흔히들 소설이라면 갈등의 문학이라고 하거든요. 갈등의 문학. 쉽게 말해서 외적 갈등이냐 아니면 주인공의 어떤 내적 갈등이냐 그 이후에 당연히 시점이나 서술 태도 같은 것들도 당연히 배워야겠죠. 이런 어떤 원리의 틀로 항상 좀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당연히 물론 이 학교 인물과 함께 간간히 이 어휘 같은 것들도 배점 낮게 물어봐가지고 그런 것들도 좀 놓치면 안 됩니다. 어휘 같은 것들. 그리고 매주 일단 장문고 유형 당연히 서답형 포함한 거 좀 테스트를 보면서 5번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기말고사 때는 모의 기말고사가 되겠죠.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6주차, 7주차부터 진행을 할 텐데 요거 5번은 학생들이 그동안 이제 아무리 과제도 하고 테스트 보고 하더라도 실제로 50분 시간 내에 OMR 마킹까지 하면서 하다 보면은 자기가 빵꾸 난 부분이 보여요. 그럼 그 부분 과제를 좀 내주고. 그리고 실전 감각이라는 게 아까 보시다시피 글이 많지 않습니까? 당황하지 않는 법. 그리고 서답형을 좀 시간 내에 풀어내는 법.
그 다음 3번은 이 문제풀이 방법이라는 게 학생들마다 이 자기한테 맞는 문제풀이 옷이 달라요. 어떤 친구들은 나 문법 잘했어. 그러니까 문법 먼저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나는 이번에 뭐 화작 파트가 좋아. 그럼 그거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두세 번 해보니까 서답형이 너무 안 돼. 그럼 서답형부터 먼저 할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을 좀 익혀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좀 잡아봤고요. 뭐 이거는 뭐 애들 빈칸이랑 백지 본 거랑, 그리고 이제 왼쪽이 제가 애들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혹시나 필기 안 했을까봐 이런 분석의 틀로 좀 필기해 주는 거.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단 최대한 장문고 유형에 맞춰가지고 좀 시험 시작해가지고 좀 애들이 모의 중간고사 대비할 수 있도록. 자, 일단 크게 보면 주차별로 일단 교과서랑 외부 지문 같은 것들이 필히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받아가지고 그주그주 분석 진행하고, 이제 테스트 같은 거 보면서 제시험을 봐야 됩니다. 제시험을 당연히.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 뭐 원래를 토대로 분석하면서 단계별로 초반에는 일단 빈칸 위주로, 그 다음에는 기본 개념, 그 다음에는 보기 활용하던 실전 문제, 그리고 장원고 기출. 근데 이제 기출에 제한이 있는 게 왜냐면 교과서가 바뀌었다 보니까 우리가 풀 수 있는 기출은 일단 작년 거밖에 없긴 해요. 물론 문법은 계속 풀 수가 있죠. 문법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최대한 좀 유형 맞춰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교과 지문이랑 빈출 연계, 요게 좀 중요한 건데 아까 보셨다시피 어떤 외부 지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면은 뭐 이제 도사겠죠. 그 정도는 아니라서 어쨌든 요 작품이랑 충분히 좀 연계가 될 수 있겠다는 것들 좀 분석을 간간히 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크게 보자면 수업은 일단 1주차부터 5주차까지는 이제 교과서 진도랑 그 다음에 외부 지문 들어가는 것들. 근데 어쩔 수 없이 3월 달에 개강을 하면 학교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좀 붕 떠요.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진도도 잘 안 나갑니다. 그러다가 막 갑자기 나가기도 하는데 학교 진도를 좀 맞춰가지고 그래도 작년 진도 포함해서 1주차에서 5주차까지는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는 뭐 개별 오답이라던가 모의 중간고사, 마지막에는 이제 직전 보강,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개강은 토요일 날 6시부터 9시까지가 일단은 잡혀있는 정규 수업입니다. 마치면서 제가 좀 좋아하는 글귀가 있는데 다산 정여경 선생님께서 공부하며 쌓은 지식은 이제 시간이 가면 희미해지거든요. 저도 그래요. 근데 공부해 나갔던 자세만큼은 머리가 아니라 몸에 남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첫 출발을 하는 이 시점에 올바른 자세로 1등급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이었습니다.